여러분들께서는 백절불굴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절불굴이란 100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정신과 자세를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럽 축구계에도 선수 영입에 있어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예정이며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와 합의에 도달했고 파리 생제르맹과 드라마는 이제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결코 음바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음바페는 며칠 전 레알 마드리드 계약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킬리앙 음바페는 올해 여름 자유계약 대상자로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며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최고 슈퍼스타를 이적료 없이 내주게 됐습니다. 음바페는 AS 모나코에서 10대 시절부터 두각을 보였습니다. 제2의 티에리 앙리로 불리면서 리그 기록을 포함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숱한 러브콜이 있었지만 파리 생제르맹 임대 후 이적을 완료하면서 유럽 재패에 도전했습니다. 2017년 8월에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의 바통을 이어받을 선수로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포함해 프랑스 대표팀까지 맹활약하며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에 기여했습니다. AS 모나코 시절부터 연결됐던 레알 마드리드와도 꾸준히 연결됐습니다. 지네딘 지단 감독 시절부터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한다는 설이 들렸습니다. 프랑스 매체들도 음바페가 2017년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매해 여름 음바페에게 접근했고 2019년 천문학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권을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은 핵심 선수를 다른 팀에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네이마르 등 세계 최고 선수들을 수집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조준했기에 그에 대한 집착은 끈질겼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앞둔 2022년에도 파리 생제르맹과 결별설이 들렸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이라 신빙성이 컸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가 손을 잡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5년 6월까지 재계약을 발표하면서 음바페와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도 자연스레 묻혔고 음바페도 파리 생제르맹에 모든 걸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넬 메시와 세르히오 라모스 등 세계 최고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은커녕 결승전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단판으로 결승전에 올라간 게 유일했습니다. 음바페는 2025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점점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해 여름 대대적인 팀 개편에 젊은 선수 위주 보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즌 기간에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5년까지 계약을 주장했지만 실제 1년 연장 옵션이 붙은 조건이었습니다. 음바페가 원해야 발동할 수 있는데 음바페는 2024년 여름 자유계약 대상자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적료 없이 음바페를 내줄 수 없었기에 공개적으로 음바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 명단을 포함해 2023-2024 시즌 홍보 포스터에도 음바페를 제외했습니다. 이들은 레알 마드리드와 사전 합의 가능성까지 있다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여름 이적 시장 매물로 내놨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음바페를 매각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알힐랄이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료 3억 유로 한국 돈 4,230억 원에 제안을 했고 음바페에게 1년 동안 총액 7억 유로 한국 돈 9,875억 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적료와 연봉 총액을 더하면 1조 4,200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년 단기 이적의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하지만 음바페 측은 알힐랄 협상단과 논의를 노골적으로 거절했고 알힐랄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도 알힐랄은 파리 생제르맹에 3억 유로를 베팅하면서 음바페와 이적을 논의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협상단에 돌아온 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1군 팀에 포함하지 않는 강경책을 펼쳤지만 끝까지 고수할 순 없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제 막 부임했고 음바페를 대체할 선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 등을 보내고 우스망 덴벨레 등을 데려왔습니다. 음바페가 원하는 팀 조건을 들어줬고 음바페도 파리 생제르맹에 집중하겠다며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기간이 열리자 다시 음바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에게 이적 데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1월 중순에 레알 마드리드에 답변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영입전에서 발을 빼겠다는 통첩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 여름 음바페에게 제안했던 금액과 동일한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연봉 2,600만 유로, 한국 돈 370억 원에 보너스 1억 3천만 유로, 한국 돈 1,800억 원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은 파리 생제르맹과 먼저 협상해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남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보스만루를 활용해 음바페와 협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음바페도 레알 마드리드 조건에 동의했고 내년 여름 팀을 옮기기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매체에서 연달아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 합의 조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선수를 얻었고 올여름에 큰 도전을 할 것이며 이것들은 음바페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음바페는 모든 말을 아꼈습니다. 프랑스 슈퍼컵 우승 이후 인터뷰에서 난 올 시즌에 동기부여가 크고 품어야 할 트로피들이 남아있으며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과 합의를 했기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 주변 당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음바페는 이강인과도 결별하게 됐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이적했는데 음바페와 만남에 국내 축구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음바페와 함께 PSG 공격을 이끌었고 팀 내 유니폼 판매 순위에서 1위를 놓고 다툴 정도로 두 선수는 PSG 아이콘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절친한 사이를 자랑하며 환상적인 호흡을 보였습니다. 2024년 새해 첫 경기에선 우승 트로피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3 프랑스 슈퍼컵 트로페 대 샹피온에서 툴루즈를 2대0으로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풀타임을 뛰며 PSG 우승을 이끌었는데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된 득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엔 프랑스 슈퍼컵이 선정한 대회 최우수 선수에도 뽑히며 영광을 더했습니다. PSG 이적 6개월 만에 들어올린 우승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음바페가 떠나며 이강인의 부담이 더 가중됐습니다. PSG로서는 네이마르와 메시에 이어 음바페까지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한편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의 레알 이적 루머를 조명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수년 동안 토트넘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레알의 관심을 끌었으나 소문은 아직 그 어떤 제안으로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올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레알 이적설에 시달렸습니다. 스페인은 물론 각종 유럽 언론들이 레알 감독이 손흥민의 팬이고 레알의 영입 후보 리스트에 손흥민이 포함됐다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레알과 연결된 것은 작년 9월인데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가 레알이 손흥민을 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뒤 유력한 이적설은 2022년 리버풀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라 유럽 톱클래스를 호령할 당시 리버풀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할 경우 손흥민을 영입할 계획이었지만 시즌 막판 토트넘이 극적으로 탑4에 합류하면서 리버풀의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런 손흥민은 토트넘과 다시 한번 대규모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기브미 스포츠는 지난달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간판 스타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매각하며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새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밑에서 케인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손흥민은 주장과 스트라이커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이 8년 동안 막강한 파트너십을 자랑했던 케인과 작별했지만 이제 토트넘의 주축이자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손흥민을 원하는 클럽이 나타난다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빼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혁명의 중심이라고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올해 32세입니다. 축구 선수로 최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커리어의 대부분을 보낸 토트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클럽의 레전드 등극이 확실합니다. 토트넘 사정에 정통한 언론인 폴 브라운은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에도 핵심이 됐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행복하다며 장기 계약을 가로막는 문제는 없기에 재계약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음바페 선수처럼 이적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승 한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이나 맨시티에 일찍 갔으면 우승은 물론이고 몸값도 훨씬 많이 받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 트로피를 올린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인도 구경 못 해본 트로피를 손흥민 선수가 남아 올린다면 그는 진짜 전설이 됩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토트넘이 손흥민의 빈자리를 체감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